노후 될수록 사이좋은 부모-자식 관계를 위해 챙겨야 할 것. 여러분, 지금 자녀와의 관계 어떠신가요? 전화하기 미안하고 막상 만나면 뭔가 어색하진 않나요? 오늘은 이 주제를 정면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노년이 될수록 부모와 자식 사이가 왜 멀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이 들수록 오히려 더 사이좋은 부모-자식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를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가족관계 연구들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실부터 직시하겠습니다. 친밀하지만 거리를 둔 관계. 이것이 현대 부모-자식 관계의 현실입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각자의 삶을 삽니다.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가꾸면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관계가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원칙들을 알아볼까요? 원칙 1. 자녀를 여전히 내 아이로 보지 않는다.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어려운 원칙입니다. 바로 자녀를 성인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40이 넘었어도 부모 눈에는 여전히 어릴 때 모습이 겹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관심과 사랑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자녀는 어떻게 느낄까요? 30대, 40대 자녀 입장에서 이 말들은 종종 나를 아직도 어린아이 취급하는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쌓이면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됩니다. 연구 근거.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의 자기결정 이론에서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에서 가장 크게 경험하는 갈등의 원인은 자율성 침해다. 자녀에게 연락할 때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지금 통화 괜찮아? 바쁜 자녀의 시간을 먼저 배려하는 이 한마디가 자녀가 전화를 즐겁게 받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원칙 2.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고 경제적 요구를 줄인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 관계에서 경제적 문제가 갈등의 핵심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경우. 자녀에게 생활비를 요청하거나 큰 지출을 기대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부모가 자녀에게 과도하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지원에 심리적 부채감을 느끼게 되면 관계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사회학자 칼 필레머 코넬 대학교 교수팀이 1000명 이상의 노인과 그 자녀를 인터뷰한 연구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노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한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현저히 높았다. 자녀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증가할수록 부모와 자녀 모두 관계 만족도가 줄어들었다. 경제적으로 독립한 부모를 자녀가 더 자주 찾아간다는 이 연구 결과,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나의 노후 경제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안전망이 아니라 자녀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이기도 합니다. 원칙 3. 며느리, 사위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대한다. 이것이 부모-자식 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많은 갈등을 만드는 지점입니다. 바로 며느리와 사위와의 관계입니다. 자녀가 결혼한 순간부터 자녀와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과합니다. 부모가 며느리나 사위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면 자녀는 어느 편을 들어야 할지 갈등하게 되고 결국 그 갈등을 피하기 위해 부모와의 거리를 늘립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교의 테리 올슨 교수팀의 장기 추적 연구를 통해 이런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원칙 4. 상처를 묻어두지 않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법을 익힌다. 이것은 부모-자식 관계에서 가장 많이 쌓이고 가장 잘 다루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감정 표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십니다. 또는 반대로 서운함이 쌓였다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두 가지 모두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말하지 않으면 자녀는 모릅니다. 그리고 오래 쌓인 서운함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자녀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감정을 적절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을 익혀야 합니다. 심리학자 제임스 페네베이커 교수의 감정 표현 연구에 의하면 억압된 부정적 감정은
관계에서 조용히 축적되다가 결국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폭발한다. 반면 적절하게 표현된 감정은 관계의 안정감을 높이고 상대방도 더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공격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자녀가 부모를 더 가까이 느끼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원칙 5. 가족 전통과 공유된 기억을 만들어간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원칙입니다. 바로 가족 전통과 공유된 기억입니다. 매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가족이 모이는 것. 명절이나 생일 외에도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날이 있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심리학에서는 공유된 경험과 의식이 관계에 주는 힘을 오래전부터 연구해 왔습니다. 가족 의식이 있는 가족은 없는 가족보다 유대감이 강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더 잘 버텼습니다. 고트만 박사의 가족 의식과 유대감 연구와 바버라 피즈 교수팀의 가족 의식 연구에 의하면 가족 의식을 정기적으로 갖는 가족은 구성원들이 더 강한 소속감과 정체성을 느꼈으며 청소년기 자녀의 행동 문제도 적었다. 그리고 성인이 된 자녀들이 그 의식들을 기억하고 다시 자신의 가족에서도 반복하는 경향이 높았다. 가족 의식은 세대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다. 가족 의식은 세대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 이 문장이 참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노후의 사이좋은 부모-자식 관계를 위한 원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녀를 성인으로 대한다. 자기결정이론이 말하듯 자율성을 존중받은 자녀가 더 자주 돌아옵니다. 둘째, 경제적 독립을 유지한다. 경제적으로 자립한 부모를 자녀가 더 자주, 더 기쁘게 찾아옵니다. 셋째, 사위와 며느리를 진정한 가족으로 대한다. 자식의 결혼과 동시에 또 한 명의 자식이 생긴 것입니다. 넷째, 서운함을 적절하게 표현한다. 적절하게 표현된 감정은 관계의 안정감을 높입니다. 다섯째, 가족 전통을 만들어간다. 공유된 기억이 세대를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 됩니다. 부모-자식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넬 대학교 필레머 교수가 1000명의 노인을 인터뷰한 후 한 말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삶의 끝에서 노인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가족 관계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은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운 것 중 하나는 자녀와 손자녀와의 깊은 연결이었다. 오늘이 그 투자를 시작하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른의 품격, 휴먼 브릿지 전략연구원이었습니다.